이번 시간에도 사기 열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기 열전에는 워낙 방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사기 열전 한 대목 가지고 하면은 1년 365일 다 해도 사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직접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몇 가지 주제를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사기의 세계를 이해하고 사기를 읽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최원태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옥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두 분 다 사기를 우리가 번역하고 주석을 달면서 사기와 우리 역사의 그 관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의 연구들을 관심을 가지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기에는 이제 조선열전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조선열전은 고조선 열전인데요. 일단 먼저 요즘 중국에서 고조선 역사를 자기네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열전은 사기에서 외국에 관한 걸 열전으로 집어넣은 거는 벌써 이제 외국 열전에 넣어놓은 거죠. 당시 사마천이 볼 때 중국사의 기록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빼놓은 건데 요즘 중국에서 중국사다라고 하는 게 후대의 또 역사 왜곡이 대단히 이제 심하다는 말씀을 한번 먼저 드려보고 싶고요. 사기열전이라고 조선열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위만조선열전이죠. 그 앞에 있었던 단군과 기자조선에 대해서 사마천에 저는 몰랐을 리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기자의 망명사실을 쓰잖아요. 기자가 은나라 주왕에게 간쟁하다가 기자가 은나라 왕족이잖아요. 간쟁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무왕이 은나라 무너뜨리고 꺼내주니까 주나라에 배설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조선으로 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가서 조선을 건국했다가 아니라 조선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미 조선이 있는 거죠. 그 조선은 분명 단군조선을 뜻하는 것인데 사마천은 그걸 다 삭제해버리고 위만조선 열전만 써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예. 이제 우리 조선열전은 사실상 단군조선이 아니라 이제 위만을 위주로 해서 작성한 겁니다. 기자조선은 BC 11세기에 은나라가 멸망하면서 꺼내주니까 조선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조선이 있었던 거예요. 이 위만조선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죠. 그 당시 조선하고. 그래서 이 조선열전은 위만조선의 열전이다. 저도 그렇게 보고 단군조선이나 그런 조선열전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근데 이 구조를 보면은 이제 위만이 연나라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원래 연나라는 유방이 한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이제 고향 친구인데 형년어른도 같다는 인물이죠. 노관이라는 인물을 연나라 왕으로 봉했는데 처음에는 이성제후라 그러죠. 유방은 정권 잡고 난 다음에 성이 같은 유씨를 왕으로 봉하면 동성제후고 성이 다른 인물들을 왕으로 보내면은 이성제후인데 건채라든지 장량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이성제후를 제거하려고 하니까 노관이 통로로 망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관 밑에 있던 위만이 고조선에 이제 준왕에게 이제 망명을 하는 거잖아요. 망명할 때 폐수가 그 당시 조선과 진나라 한나라의 국경 역할인데 폐수를 동쪽으로 건너가지고 망명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식민사학계는 폐수를 갖다가 대동강이네 청천강이네 요즘 조금 올라서 압록강까지 올라왔습니다만 이 강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동쪽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강이에요. 동쪽으로 강을 건너려면 남북으로 흐르는 강이어야 되죠. 그럼 결국 이제 그 강은 한반도 내에는 없고 중국 대륙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사기 번역하시면서 지도를 여러 장 성원 박사님하고 여러 장 그리셨으니까 위만을 건넌 폐수를 어느 강으로 보세요?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노관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제 이성제후를 제거시키니까 그 노관은 어디로 도망가냐면 북경 북쪽에 있는 상고군이 있어요. 그 위에 이제 이 장성이 있는데 원래는 자기 잘못을 고조 유방한테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거기서 도망가 있다가 나중에 유방이 죽으니까 충노로 도망가고
도망가니까 다시 주바리가 또 치고 있어요, 그걸. 그러니까 이제 제후국인 연나라를 치는 거예요. 한나라의 제후국인 연나라. 치니까 이제 그 밑에 있던 위만은 어떻게 도망가냐면은 무리 1000여 명을 모아가지고 북상투를 하고 만이복을 입고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가면서 요동 세를 나와서 폐수를 건너 긴 고공지에 정착을 합니다. 긴 고공지는 진나라 때, 진나라가 전국시대 때 연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진고공지가 너무 머니까 거긴 다스리지 말고 폐수를 기준으로 경계를 삼았다 했거든요. 분명히 저 동쪽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주석을 보면은 요동고세라는 것은 지금의 한해관 위에 있는 그 문영현이라고 해서 문영현, 노령현 여기 옆에 있는 거 그쪽을 보고 있고 그게 서파가 이제 중간에 한무제의 사신으로 우고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안 들어주니까 우고왕이 비왕장하고 폐수를 건너기 전에 비왕장을 찔러 죽이고 치입세, 말 달려가지고 요동고세로 둡니다. 요동고세가 사기 정에 나온 대로 평주 유림관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폐수는 유림관에서 약간 동쪽인 이제 거기서 말을 달려갔으니까 비왕장을 찔러 죽이고 조금 더 간다 해도 육고화가 있어요. 지금 저 요서 지역에. 저는 그 정도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기 조선열전을 보면은 위만이 준왕을 이제 내몰고 이제 위만조선을 설립하게 되죠. 이 사기 조선열전하고 이 삼국지에 들어있는 이야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데요. 같이 이렇게 해보면 이게 우리 고대사의 큰 논쟁인 한사군의 위치, 고조선의 그 서쪽 방역이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존의 식민사학계는 한국 역사학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 이 식민사학계는 기자가 있던 곳이 평양이고 평양에 또 위만이 들어섰고 거기에 그 위만조선 우고왕 때 무너뜨리고 한사군이 들어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다가 요즘 와서는 기자조선은 없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강단사학자들 이야기하는 건 다 수송인 일본인들이 뭐라 그랬나. 그거 보면 답이 그대로 나와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뭐냐면 일본인들이 반도사관으로 기자를 평양에 놨다가 기자를 계속 두면은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를 없애버리고 일본이 통치한 걸로 해야 되니까 아무 근거 없이 기자는 아니다 하니까 그걸 따라서 그냥 하는 건데요. 기자를 부인했으면은 기자가 있던 곳도 평양이 아니다. 왜 사기 본기에 보면은 그 기자에 관한 주석에서 기자의 무덤은 양국 몽현에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양국 몽현이 어디냐면 지금의 산동성하고 하남성하고 그 경계거든요. 네. 무덤이 거기 있는데 나중에 지금 평양에 뭐 기자가 있었다.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결론은 낙랑군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동북공정의 핵심이 바로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 한사군이 북한 지역에 있었다. 그래서 그 북한은 중국 땅이다 하는 게 동북공정의 핵심인데 현재 남한 식민사학자들이 그거에 다 이제 동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삼국지 위략에 보면은 그 위만이 뭐라고 하냐면 준왕에게 그 날 갖다 그 배설을 한 자리 주면은 내가 이제 서쪽 위만조선의 서쪽 변경을 망명자를 모아서 지키겠습니다. 그 지금 평양에 자리면은 평양 서쪽은 바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 식민사학은 결론 복음하기 때문에 절대 안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한우군이라고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가 쓴 국사책이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위만이 서쪽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한 걸 북으로 바꿔가지고 북쪽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료를 조작해서 그 무슨 수로 써서라도 낙랑군을 갖다가 평양에 들어오고 하는 거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옥 교수님이 논문도 쓰시고 공부도 하셨으니까 이제 그 부분 한사군의 인식의 변천이죠. 한사군의 원래 있던 것과 나중에 후대에 평양이라고 해놓고 나서 그 의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 부분은 이제 북한에서의 연구 결과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리지링이 1961년에 복경대에서 고조선적 연구입니다. 원래 논문 제목은 고조선적 연구인데 이 논문이 1963년에 북한에서
인쇄될 때는 고조선 연구라고 이렇게 나오죠. 고조선적 연구가 나올 때 그 논문 안에 평양 낙랑군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징계가 침범하기 이전에는 지금의 나나 그쪽이었는데 징계 침범 이후에는 대능화로 이렇게 좁혀지죠. 대능화로 좁혀지는데 북한에서 1980년대 말 90년대는 경복권 있게 사회주의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내부에서 이제 많은 그 동요가 일어나게 되는데 마침 또 1993년에 당군능이 발견되죠. 당군능이 발견되다 보니까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서기전 30세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우리 민족 제일주의 또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주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주장했던 낙랑군의 위치가 저기 요동이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이제는 평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평양이었다라고 주장하려다 보니까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 외세의 침입을 받게 되면서 여기가 일시적으로 식민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양은 주 중심지고 그 중심지가 아닌 원래 공격을 받은 곳은 저쪽에 부수도인 요동이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학계는 보면은 이제 낙랑군의 위치, 한사군의 위치를 지금의 요동반도로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이제 단제 신초 선정도 보면은 지금의 이제 요동반도 쪽으로 설정해놓고 있어요. 그 당시로서는 대단히 획기적인 작업이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1차 사료, 특히 사기라든지 한사라든지 하는 1차 사료를 계속 읽는 작업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의 요동이 아니라 지금의 하북성 일대가 이제 과거의 요동이었다 하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조선열전에서는 지금 이제 그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의 하나가 전라도 천년사잖아요. 이 전라도 천년사는 뭐 단군을 어떤 인물이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라도는 고대 남아도회가 지배했다. 이제 이렇게 전화가지고 많은 논쟁이 되는데요. 결국 문제는 백제로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 강역이었다라고 하면 모든 모순이 다 해결되는데 백제로 지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마한이 530년까지 전라도에 있었는데 530년에야 백제가 마한을 점령했다. 이제 이런 식의 어거지 주장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마한과 관련해서는 그 사료를 보면은 준왕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준왕이 유만에게 쫓겨가지고 바다로 들어가죠. 그래서 마한을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한왕이 되는데요.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삼국사기의 백제 본기를 보면은 백제가 패수와 대수를 건너는 걸로 되어 있어요. 패수는 고조선과 진안의 국경이었던 그런 강이고, 대수도 거기에서 별로 멀지 않은 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자가 바로 대방군할 때 이제 그 대자인데,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보면 온조왕 때 기록들을 보면 내륙에서 벌어진 일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하나는 그 삼국사기가 신라본기는 좀 자세하게 쓰고 백제본기는 좀 간략하게 쓴 편인데, 백제본기에 마한 관련한 기록은 상당히 많이 나와요. 8번인가 나오는데 그 논리구조가 마한이 땅을 동북쪽 땅 백리로 쪄줘가지고 백제가 시작하는 걸로 나오죠. 그래서 그 백제가 뭐 신비로운 사슴을 잡거나 하면은 이제 마한왕에게 갖다 바치다가 뭐 서기 8년 무렵 가면은 많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온조왕이 많이 약해졌는데 만을 남에게 먹으면 흉망치안이 아니냐, 우리가 먹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몰래 사냥 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도읍을 점령하죠. 그때 금연성하고 원산성 두 성만 함락이 안 됐는데 서기 9년에 두 성이 함락해서 귀로후 백제는 망했다라고 해가지고 백제와 관련된 마한은 서기 9년에 딱 망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전라도 천년사에서는 530년까지 있다고 나와가지고 제가 이게 문제가 돼서 광주 MBC에서 토론회 할 때 그쪽 대표로 나온 그 대학 교수들, 삼국사기 40년 연구했다는 분하고 가야사 40년 연구했다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삼국사기 서기 9년에 많이 망했다고 나오는데 전라도 천년사에는 530년까지 많이 있었다고 돼 있지 않느냐, 어떤 책에 그렇게 나오냐 그러니까 이분들 답변이 우리 역사학자들끼리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본 시청자들이 경악을 했는데요. 학문이라는 거는 질문을 배우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우리도 지금 사기를 번역하면서 그 많은 문제에 답을 내놨지만 또 여전히 답을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답을 내야 되는 건데요. 좀 노동사를 연구하다 보면 그런 의문이 생겨요. 그럼 언제부터 지금의 요농성 요하를 기준으로 요동이라고 했을까? 그쪽 부분에 대한 연구 좀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고대 요동이라 하면은 진말 한초를 좀 생각하거든요. 기원전 한 1, 2세기 정도. 그러니까 위만이 동쪽으로 준왕한테 항복할 때, 이제 항복하면서 자기가 이제 하는 얘기가 변방에 있는 연나라, 조나라, 이제 망명인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서방을 지킬 테니까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준왕이 신임했어요. 상당히 위만을. 신임해가지고 서쪽 백리의 땅을 주고 거기서 이제 해라 그런 거야. 그렇게 하고 있다가 망명인들이 많아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힘이 생기니까 준왕이 보니까 약하거든. 바로 그 사람들 들고 왕법적으로 공격해가지고 이제 바닷속으로 도망간 거예요. 자기가 이제 왕이 된 거죠. 나라 이름을 안 바꿔요. 그냥 조선인 놔둔 건데 이제 그런 개념 봤을 때는 위치적으로 현재 요서 지역이 위만 조선의 강역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료를 보면은 특히 조선열전 거기에다가 주서 각종 제가 이 사기로 본 고대 요동을 편집을 했어요. 지난번에 6월 말로 발언적 학술원 역사와 융합이라는 책에 이게 냈거든요. 여기가 좀 이렇게 자세히 해놨는데 지도까지 3차례에 걸쳐가지고 요동이 변경되는 내용까지 있어요. 맨 처음에는 어디냐면은 소진열전에 보면 이 연나라 동쪽에는 조선과 요동이 있고 그때는 이제 이 기원전 334년도이기 때문에 진계가 조선하고 동무를 치기 전입니다. 그때 요동은 저는 어디를 보냐면 지금의 영정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나 지금 거기까지 다 조선 땅이었던 거예요. 기원전 300년 진계가 치기 전까지는 거기가 요동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항우가 요동국을 나눠 가져갈 때 무속에다가 이 도읍을 세운 게 거기가 바로 요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동은 뺏겼어. 나나 갈사산까지 밀려나가지고 그 안에 5개 군을 설치한 거죠. 상곡, 어양, 우평, 요소, 요동. 그게 북경 북쪽부터 해가지고 나나 갈수산 유역까지가 5개 군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위에 장성을 쌓아가지고 장성 동단은 이쪽 갈석산까지가 이어진 거고 그거는 정확히 여러 사서에 나오기 때문에 저는 요동을 그쪽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이게 기자조선이 평양에 있고 위만조선이 평양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연구를 좀 해보니까 그럼 언제까지 요동이 지금의 하북성이었나 이제 이 부분인데요. 고구려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고구려와 관련된 여러 사료들이 중국에 많이 나오는데 아마 후한성가에도 보면은 요동을 다스리는 곳이 양평이잖아요. 예. 그 양평의 위치를 보면은 지금의 이제 노룡현, 그 노룡이 보면은 한국 고대사의 랜드마크인데 노룡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고구려와 공선씨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볼 때 싸움이 벌어지는 장소 자체가 그 일대 지금의 하북성 일대들입니다. 공산년하고 중국의 위나라 사마이가 공격하고 고구려 동천왕이 이제 협공하고 하는 그런 것들 전부 다 이제 그쪽이고요.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 고구려 때도 요동이 그쪽 지역의 하북성 일대였는데 고구려 강력도 그쪽까지 가 있었고요. 고구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당나라에서 그쪽 지역에 새로운 군을 설치한 게 아니라 요동이라고 그냥 통칭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요동의 개념이 상당히 헷갈리게 돼가지고 그 후에 요농성 요하를 갖다가 기준으로 삼는 인식들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소장님하고 이제 같은 비슷한 견해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삼국사기를 읽다 보면은 요동성이 나와요. 요동성이 만약에 요하 주변에 있다고 쳐도 고구려가 스스로 요동성이라고는 안 했을 거란 말이야. 당나라에서 이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그 이후에 이제 거기서 요동 그렇게 한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기열전, 조선열전 가지고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결국 그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이 사기가 우리 한국 고대사, 중국의 동북공정과 관련해서 얼마나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지 많은 부분을 알게 됐습니다. 사기는 저희가 힘주다는 개념도
사기는 중국 역사가 아니라 우리 역사와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 사서로 포괄해야 된다라는 이제 관점으로 신주를 달았습니다만, 저희의 이제 신주 사기를 보는 관점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